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과학에서 파일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허프만 압축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압축이라는 것은 파일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흔히 우리가 공장을 견학할 때 유압 프레스 같이 어떠한 물체들을 압축해주는 도구가 있죠. 압축을 하게 되면 어떠한 물체의 크기가 작아지게 돼요. 컴퓨터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파일의 크기를 줄인다고 해서 이렇게 압축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자, 등장하게 된 배경을 보면요. 압축이 왜 필요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압축이 왜 필요하냐면 흔히 이제 우리는 무거운 파일을 전송할 때 이렇게 zip 파일로 압축을 해서 보내잖아요. 압축을 했을 때 용량이 적어지게 되므로 한정된 컴퓨터 자원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압축을 함으로써 한 100메가 차지할 수 있는 게 80메가 정도로 줄어들 수 있는 거고, 이로 인해서 하드디스크나 SSD에 더 많은 파일들을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압축을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파일에 문자를 담았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글이 포함된 문자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16비트를 사용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유니코드죠. 한글 같은 경우는 아주 문자를 많이 포함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16비트만큼 차지를 해서 문자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런 한글이나 중문같이 다른 글자를 다 빼고 영어만 포함된 문자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오직 8비트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스키 코드가 있고요. 만약에 유니코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천자를 작성한다면 16 곱하기 1000이기 때문에 이렇게 총 16,000비트만큼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압축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각각 글자마다 비트를 할당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많은 비트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비효율적인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압축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압축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최대한 적은 비트로 문자를 표현하는 거겠죠? A부터 Z까지 차례대로 특정한 비트, 아스키 코드 같이 미리 어떠한 비트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스키 코드의 경우에는 A가 97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01100001이 되는데요. B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98, 즉 A에서 1을 더한 값으로 이렇게 하나씩 다 비트가 증가를 하면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지 말고 많이 발생하는 문자일수록 적은 비트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문자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특정한 문서 내에서 A가 가장 많이 등장했다고 했을 때 이렇게 A에는 0을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직 한 비트만을 할당함으로써 굉장히 많이 비트를 효율적으로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게 B라고 가정해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이렇게 B에 1을 넣어주고, 즉 이렇게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차례대로 0, 1, 10 이런 식으로 하나씩 비트를 증가시키면서 표현을 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자원을 아끼면서 최대한 적은 비트로 문자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수가 있을까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료 구조인 트리 구조를 이용합니다. 즉 트리를 쓰게 되면 아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트리 구조를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바로 허프만 압축 알고리즘입니다. 허프만 압축 알고리즘은 바로 다음과 같이 작동하는데요. 발생 빈도가 가장 낮은 두 문자를 선택해서 하나로 합칩니다. 합칠 땐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이 나눠지는데요. 왼쪽은 빈도수가 낮은 거고요. 오른쪽은 높은 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빈도수가 만약에 같은 게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트리의 크기가 작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트리가 완전하게 완성돼서 생성이 되면 차례대로 0과 1을 부여해서 압축을 최종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하나의 파일을 열었더니 거기 적혀있는 문자열이 바로 다음과 같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애플, 바나나, 망고, 주스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문자열이 나열되어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빈도수를 측정하는 거죠. 이렇게 문자열에서 차례대로 알파벳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등장했는지 이렇게 빈도수를 적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적은 다음에는 이제 두 개씩 고르면서 압축을 진행해주면 되는데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여기에서 가장 적은 빈도수가 1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B랑 C를 선택하면 되겠죠. 바로 이렇게 B랑 C를 선택해서 트리 형태로 묶어줍니다.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이렇게 하나로 묶을 때는 두 개의 빈도수를 더한 값, 즉 2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해요. 그 다음 이제 이거를 지워줄게요. 방금 전에 추가한 이 2를 포함해서 또 가장 적은 빈도수를 골라주면 되는 건데요. 가장 적은 거 두 개 고르면 이렇게 G랑 I가 되겠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더해서 2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G랑 I를 또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의 E를 또 포함해가지고 이 두 개의 E와 이걸 다 합쳐서 가장 작은 거 또 두 개를 골라보도록 할게요. J와 L이죠. 이것 또한 지워주시고요.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J와 L 이렇게 E를 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세 개를 포함하고 이것들을 다 포함해서 가장 작은 거 1, 2개 이거 M과 O죠. 이것 또한 지워줄게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M과 O를 추가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더했을 때 값은 2가 되겠죠. 이제 또 그 다음으로는 1과 2를 선택하면 되겠죠. 다만 여기에서 유의해야 될 점이 지금 2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여기서 2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합친 것 중에서 2개짜리가 총 6개가 있죠. 이럴 땐 아까 말했듯이 반드시 문자열의 집합이 가장 작은 것부터 고르라고 했어요. 즉 적은 문자가 사용된 것. E와 P는 지금 이렇게 한 개씩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2개씩 합친 것보다 더 적은 문자열이죠. 즉 이제 이렇게 E와 P 중에서 한 개를 골라서 U와 합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문자의 개수까지 똑같은 경우에는 먼저 나온 것부터 고릅니다. 즉 E와 U를 합치면 되겠죠. 이렇게 E와 U를 합칠 수 있도록 합니다. 더욱 빈도수가 높은 거를 오른쪽에 넣어주시고요. 빈도수가 작은 거는 왼쪽에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이렇게 E와 U를 넣어서 합이 3이 되겠죠.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이 5개가 있으니까 이것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될 거예요. 근데 P는 지금 문자가 1개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택이 돼야겠죠. 즉 이제 여기서 P와 이 BC를 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바로 한번 더해보도록 할게요. 이 BC를 이렇게 여기다가 옮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은 2개를 더했을 때 총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P 또한 지워주시고요.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2가 제일 작기 때문에 이 3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될 거예요. 즉 GI와 JL 합칠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2개를 합치게 되면은 GI 그 다음에 JL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해야겠죠. 이렇게 2가 돼서 결과적으로 합쳤을 때 4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용된 거는 지워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렇게 4, 2, 3, 그 다음에 또 4가 있죠. 이렇게 가장 위에 있는 걸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3과 5가 남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택을 한다면 이 2와 이 3을 선택하면 되겠죠.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2, 3과 2, 3 중에서는 얘가 더 사용된 문자열이 적기 때문에 얘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바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 2와 n을 합쳐서 5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합친 다음에 지워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선택할 건 바로 뭘까요? 아무래도 이 4와 3과 4가 있으니까 이것 중에 2개를 고르면 되겠죠? 즉 다만 여기에서 2개의 4가 있지만 얘는 4개를 합쳤고 얘는 3개를 합쳤기 때문에 바로 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얘를 바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합쳐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2개를 합치게 되면은 7이 되겠죠? 이렇게 7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4와 5를 고르면 되겠죠? 즉 얘와 얘를 더하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5가 2개가 있지만은 이 둘 중에서 얘가 더 적은 문자열의 집합이기 때문이죠. 즉 이제 이렇게 A를 지워주시고 A 가져올 수 있도록 합니다. 즉 A와 얘를 합치면 되겠죠. 이렇게 합칠 수 있도록 할게요. 5와 4를 더해서 9가 되겠죠. 이렇게 A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3개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9와 5와 7 중에서 뭘 고르면 될까요? 바로 5와 7이겠죠. 이제 바로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합치겠습니다. 이렇게 5가 7보다 작기 때문에 5가 왼쪽에 있어야겠죠. 즉 이제 이렇게 합친 다음에 여기다가는 합친 값인 12를 넣어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넣어줄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마지막으로 9와 10이죠. 이거 2개를 합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2개를 세워놓고 합침으로써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합치면 총 21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21 같은 경우는 원래 총 문자열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쓰여진 문장에서 총 글자의 개수가 21개란 소리입니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허프만 트리를 작성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허프만 트리가 완성이 되면은 바로 번호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0과 1을 차례대로 넣어줍니다. 왼쪽은 0이고요. 오른쪽은 1이 되는 거예요. 0과 1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위에서부터 하나하나씩 끊어가면서 살펴보는 건데요. 이제 여기에는 문자가 없죠. 여기 또한 문자가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층을 봤을 때는 이 A가 있죠. 얘네들은 없고요. 이제 여기서 A를 꺼내서
문자를 적어주면 됩니다. A까지 가는 동안 0과 1을 거쳤죠. 즉 이렇게 A는 0,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층 봤을 때 바로 이렇게 n만 문자열이죠. 즉 바로 이렇게 n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 n은 1, 0, 1입니다. 바로 이렇게 1, 0, 1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그 다음 층을 봤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바로 여기에선 이제 바로 G가 있네요. 이 G 같은 경우는 0, 0, 0, 0입니다.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I는 0, 0, 0,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J는 0, 0, 1, 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L 같은 경우는 0, 0, 1,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V는 1, 1, 0, 0이 되겠네요. 그리고 E는 1, 1, 0, 1이 되겠죠. 그리고 P는 마지막으로 1, 1, 1, 0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이제 마지막 층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지막 층에는 이제 이렇게 층을 넣어주면 되겠죠. 제가 여기서 실수를 하나 했는데 이 M과 O 같은 경우는 이 2가 원래 세 번째 층인데 제가 네 번째 층인 줄 알고 이렇게 잘못 잡았네요, 층을. 그래서 이 M과 O 같은 경우가 원래 방금 전 층에 해당돼야 되는 건데 제가 실수를 해서 이렇게 M과 O가 다섯 번째 층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위로 올려주셔야 합니다. 물론 사실 이렇게 결과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별로 상관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써줄게요. 이 M 같은 경우는 1, 0, 0, 0이 되죠.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O 같은 경우는 1, 0, 0, 1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B와 C를 봐주면 되겠죠. 이 B 같은 경우는 1, 1, 1, 1, 0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는 1, 1, 1, 1, 1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허프만 코드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실제로 사용했을 때 굉장히 많은 압축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압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때 비트를 세보면 되겠죠? 이렇게 9개가 되고요. 이렇게 12개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더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총 51비트가 사용이 되네요. 즉 이렇게 51비트만 있으면은 즉 이렇게 긴 문자열을 51비트만 사용해서 압축을 해서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압축된 문자를 받은 사람도 효과적으로 문자를 해독해서 압축을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원래는 이게 얼마나 많은 비트가 필요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총 21개의 글자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스키 코드라 가정을 했을 때 21에 8을 곱한 거, 즉 원래대로라면 168비트가 필요했단 소리죠. 결과적으로 압축률을 구하자면 이렇게 51분의 168이라고 해서 뭐 대략적으로 확실치는 않지만 약 350% 정도 압축률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허프만 압축 알고리즘을 이용하게 되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어떠한 문자열을 압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간단하게 어떠한 문자열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압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이 압축이라는 건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바로 이렇게 허프만 압축 알고리즘이 문자열을 표현할 때 굉장히 많은 방면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